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한준입니다. 앞에 강승배 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메저드 디섹션 테크닉은 일종의 펑셔널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나토미보다는 펑셔널 쪽으로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탈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추럴 림 얼라이먼트 그리고 어큐리트한 임플란트 포지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그 갭이 잘 맞아야 되겠죠. 어쨌든 갭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하나를 서로 배척하기보다는 최신 트렌드는 융합하는 분위기죠. 서로 간의 좋은 장점을 따서 소위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 테크닉이 아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어떤 이 갭 밸런싱 테크닉이나 메저드 디섹션 테크닉에서 좋은 점을 차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테크닉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메저드 디섹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장점을 서로 쉐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클래시컬한 메저드 디섹션은 헝거포워드 선생님, 크라코우 선생님들이 이제 개발하신 그런 거죠. 그래서 PCL을 기본적으로 리텐션하는 방법이었었고요. 그래서 조인트 라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그 페노럴 로테이션은 보니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익히 잘 아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콜라테럴 리가멘트는 이제 커팅을 다 끝내고 트라이를 끼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되겠습니다. 클래시컬한 방법은 조인트 라인 리스토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내추럴 니의 모양과 쉐이프와 사이즈를 유지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10도 포스티리어 슬롭을 줬고 3도 미디얼 슬롭을 줬죠. TBI에 대해서. 이거는 노멀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슬롭은 10도, 그다음에 미디안은 3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의 그 메저드 섹션은 3도 바루스를 주는 그런 테크닉이었죠. 이것이 요즘은 이제 키네마틱으로 와서 조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초창기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많이 실패를 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요즘은 안 하고 대부분 티비아 쪽은 메카니컬 엑시스의 직각으로 가는 그런 전통적인 그 메카니컬 엑시스의 방법을 주로 쓰고 있고요. 일부러 3도를 주게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매뉴얼 테크닉을 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나 로봇 서저를 이용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3도를 일부러 줘가면서 하기까지는 조금은 주저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카니컬 엑시스를 잡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롱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되겠고요. PCL 텐션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CR 타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CR 타입을 많이 쓰시지는 않지만 CR을 쓰게 되면 PCL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기능상 중요한 하겠습니다. 그 메저드 디섹션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리지널 뼈를 본 리섹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임플란트로 리플레이스를 해서
오리지널 니와 같은 두께, 뭐 일종의 그 서피스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티비아와 피머를 각각 독립적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트라이를 넣고 리가멘트 밸런싱을 하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갭 테크닉하고 큰 차이점을 볼 수 있고, 갭 테크닉은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본 커팅을 하고 리가멘트 릴리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끼우는 그런 순서가 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테크닉입니다. 한쪽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은 점을 차용을 해서 서로 간의 그 장점을 살리는 거죠. 저도 뭐 메저 섹션을 주로 표현은 그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중간에 갭 밸런싱 테크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굳이 처음에 릴리즈를 많이 안 하고 나중에 그 잘 안 맞는 임플란트, 트라이얼 임플란트를 끼고 잘 안 맞는 걸 억지로 막 이렇게 뭐 릴리즈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릴리즈를 해가면서 하면 훨씬 더 갭 밸런싱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배타적인 서로가 아니라 요즘 하이브리드 테크닉을 점점 융합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서로 좋은 점을 잘 발견을 해서 본인에 맞는 테크닉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매저직 섹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니셜 테크닉은 뭐 기본적으로는 CR 디자인이었죠. PCL을 프리저브해서 그거에 텐션을 맞추고 하는 방법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PS 타입이 많이 이제 쓰고 사용되고 있고요. 본 커팅은 이건 인디펜던트는 뭐 계속 이제 각자 이제 서로 커팅을 피머 티비아 커팅을 한 다음에 이제 맞추는 방법이 되겠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조인트라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가 되겠습니다. 매저 섹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갭을 아주 철저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요 플렉션 익스텐션 갭의 에이시메트리가 조금은 남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따가 제가 여러 가지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뭐 플렉션에서 메디알 라테랄 한 2 내지 3mm 정도, 익스텐션에서 한 2 내지 3mm 정도 라테랄이 좀 바로스니에서 라테랄이 조금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 자신 경험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막 갭 테크닉을 하셔도 그렇게 철저하게 막 1mm 단위를 맞추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에이시메트리가 조금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무슨 뭐 5, 6mm 막 이렇게 허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 2 내지 3mm 정도는 가능한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한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페모럴 컴포넌트의 로테이션을 잡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까지는 그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게, 흔히 그 플렉션을 먼저 맞추게 되면은 되게 좀 덜 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플렉션 컨트랙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캡슐로 포스티리어 클리어링 프로시저를 해서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래시컬한 매저 섹션의 뭐 그 문제점들, PCL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PCL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파라독시컬 모션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PS 디자인을 쓰면서 많이 극복이 됐고, 또 이제 갭 테크닉을 주로 이제 같이 컴바인 사용하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레퍼런싱이냐 인테리어 레퍼런싱이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매저 섹션은 기본적으로 포스테리어 레퍼런싱이 맞죠. 왜냐하면 조인트 라인, 포스테리어 커팅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조인트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법이게 되겠는데, 이제 포스테리어 레퍼런싱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테리어 레퍼런싱을 하게 되면 작은 사이즈가 인뷰틴 사이즈가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로 작은 사이즈를 쓰게 되면 엔테리어 너칭이 발생하게 돼서 좀 상당히 좀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프랙처 위험이 있고 안 좋게 되죠. 할 수 없이 큰 사이즈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레퍼런싱을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앞 사이즈가, 우리가 보통 바이오메카니컬 데이터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앞에 오버스토핑 2mm면은 뭐 몇십 프로, 뭐 20, 30%씩 파테로 페모랄 그 컴프레션 프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엔테리어 니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술 후에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레퍼런싱 할 때는 인뷰틴 사이즈의 경우에 최대한 엔테리어 그 오버스토핑 되지 않는 그런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엔테리어 레퍼런싱은 반대로 엔테리어가 일정하고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죠. 여긴 작은 사이즈를 쓰게 되면은 포스테리어 갭이 너무 커지게 되고 또
포스테리어 옵셋이 조금 작아져서 ROM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포스테리어 옵셋이라든가 과도한 그 프랙션 갭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임플란트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거 세지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메디어 라테랄 오버핸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저는 요즘은 엔테리어 브레이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건 서전스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즘 임플란트들은 또 네로 사이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엔테리어 레퍼런싱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그 한 사이즈별로 사이즈가 커질 때 얼마큼 그 AP 사이즈가 커지는지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령 뭐 이게 좀 막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죠. 이 커지는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LPS 프레스 같으면은 큰 사이즈가 그다음에 5mm씩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커질 수가 있겠고 이것도 5mm씩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그 기구 회사별로 이런 레퍼런스를 잘 알고 계셔야 좀 당황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티오파이트 리무버는 갭 테크닉이든 메이저 리섹션 테크닉이든 철저하게 잘 노멀 아나토미 비슷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사이즈라든가 뭐 리가멘트 밸런싱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런 스퍼가 많이 있거나 그러면 혼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스퍼를 제대로 이제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뭐 갭 에이시메트리가 생길 수도 있고 페모럴 컴포넌트의 말로테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자꾸 자극이 되면 뭐 시노벨 뭐 리액션 같은 거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스티오파이트는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머 티비아를 이제 각각 아이솔레이티드 커팅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리가멘트 밸런싱이 예전에 뭐 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뭐 진짜 별로 없었죠. 그냥 개퍼만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파이크러스트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파이크러스트를 쓰고 이렇게 개퍼를 넣고 이게 좀 과감하게 이걸로 좀 안 되는 경우에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라테럴 디에이션에서 스포 제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센서라든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렇게 텐셔너하고 표현이 맞나요? 이런 것들을 좀 써서 갭을 좀 세밀하게 좀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텔라 말트래킹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이거는 뭐 컴포넌트 로테이션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컴포넌트 로테이션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저 디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갭 테크닉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TBR 커팅이죠. 그거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뭐 비슈얼 사이클을 돌고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잘못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보니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트랜스 에피콘델라, 포스테리어 콘델라 액시스, APX를 잘 활용할 줄 알고 다 익숙하게 쓸 줄 아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학술 부위원장 말고 장종범 선생님하고 젊으셨을 때 아마 썼던 논문이신 것 같아요.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클리니컬 아나토미칼이라고 얘기하죠. 아나토미칼 에피콘델라 액시스하고 이제 서지칼 에피콘델라 액시스가 좀 다릅니다. 아나토미칼은 우리 메디알 에피콘달의 MCL 바로 어태치의 바로 위쪽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미넌스한 부분을 잘 만져야 되는 거죠. 이를 만지고 라테랄 비교적 수술장에서 보면 라테랄 에피콘다일은 파이프레이션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아무리 스포가 있고 근데 메디알 쪽이 잘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이 감각에만 의존하지는 말고 뭐 CT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카틸리지에 남아 있는 것에 따라서 로테이션 각도가 변할 수가 있겠죠. 되게 여기는 MRI 갖고 이제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내비게이션한 연구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 2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할 때는 이제 아나토미칼, 서지컬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수술할 때도 어느 거를 지표를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아나토미칼하고 서지컬하고 한 차이가 많은 사람은 뭐 3, 4도까지는 나고요. 보통은 한 2, 3도는 나는 거는 당연한 거 되겠죠. 돌아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술할 때는 아나토미칼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테이션을 티비아도 그렇고 피머도 그렇고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것보다는 에러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니컬 에피콘들 엑시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것이 좀 여태까지 수술했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 아나토믹 서지컬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학문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실제 그 수술장에서 만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스퍼 몇 개 끼어 있으면 정말 그 어디 가든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랜드 피아노 사인도 많이 쓰죠. 뭐 3도 익스턴 로테이션 PCA의 3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서양 사람 피머하고 동양인 피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연구 작업을 해서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절한 로테이션은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약간 부츠 사인에 가깝게 가는 게 조금 더 로테이션이 좀 더 잘 되는 게 정확한 로테이션이 아닌가 그런 자료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테이션 얼라이먼트의 그 리미테이션은 가장 많이 비난받는 게 이겁니다.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이게 어디 가든지 잘 팔페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도 서전의 경험에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서전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은 갭테크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분명히 있어서 이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큰 문제 없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을 가지고 이제 메디알은 건 바로스니에서 메디알은 카틸리지가 없으니까 라테랄 콘다일을 이제 카틸을 제거하고 로테이션을 쟀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그룹과 제거하지 않은 그룹을 이제 로테이션을 쟀을 때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를 했는데 뭐 실제 그렇습니다. 제거를 해서 한 그룹하고 제거하지 않은 그룹하고 했는데 큰 차이가 안 났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페모랄 컴포넌트 로테이션이 한 2도 정도, 3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로테이션 뭐냐면 이 니 조인트는 다이나믹한 조직이죠. 스타틱한 컴포넌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리페어를 하거나 이게 기구들이 요즘은 파텔로 페모럴 트래킹, 파텔 프레딜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라테랄이 이게 업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로테이션이 아주 심한 거 아니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테이션을 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시트를 꼭 재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페이션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100%꼭 이렇게 잘 된다는 법은 없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팔페이션에서 이제 손을 한번 그어보고 우리가 시트에서 잰 각을 가지고 세팅을 해서 다시 이제 구멍을 뚫고 선을 그어보는 거죠. 잘 맞으면 아주 좋은 거고요. 조금 안 맞거나 문제가 있으면 조금 로테이션이 조금 더 많이 되는 쪽으로 물론 뭐 MCL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커팅 안 되게 하고요. 만약 이것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APX를 본다든가 하는데 저는 APX는 잘 믿질 않아서 이럴 때는 갭 테크닉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페모랄 커팅에 맞게 티비아 커팅을 렉탱귤러하게 만드는 그런 티비아 레퍼런스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티비아 컴포넌트 로테이션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티비아 컴포넌트 로테이션 되게 되면 이 파텔로 페모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뭐 이제 악시알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이제 티비아가 도는 건 당연한 거죠. 티비아 플렉션하면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익스텐션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티비아 컴포넌트 로테이션을 정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5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죠. 메디알 보도 악하기 방법이 있고 튜버클 3분의 1 하는 방법, 뭐 에이펙스 하는 방법, 엔테리어 코티컬 라인 보는 방법도 있고 포스테리어 콘딜라 라인에서 직각으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다양하죠. 또 이거 뭐 베리언트라고 해서 뭐 15가지를 설명하는 그런 저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가지만 믿으면 안 되고요. 티비아 컴포넌트는 티비아 로테이션은 한 2-3가지 방법을 잘 익숙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악하기 라인 정도를 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플로우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티비아 이제 컴포넌트가 얼마큼 도는지 그 라인 한번 물론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두 개를 체크를 해보면 대개 이제 그 로테이션에 따라서 ROM에 따라서 티비아 컴포넌트 약간 이제 도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고 마지막에 엔테리어 코티컬 라인을 잘 봐서 그거에 맞춰서 티비아는 기본적으로 풀 커버리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풀 커버리지가 되게 가장 중요하면서 그 오버행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익스턴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문제가 없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시면 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밸런싱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보면 특히나 이제 메저 익스텐션 테크닉에서 트라이를 끼고 나서 막 너무 벌어지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리가먼트 릴리즈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해서 마지막에 좀 파인 튜닝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렉티브 릴리즈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이크러스트를 많이 하는데, 파이크러스트를 예전에 이렇게 15분 블레이드 같은 거로 한다고 그러는데 좀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고 이렇게 럽처가 될 수가, 펑처가 되면 아주 디자스트러스하죠. 물론 이아트로제닉하게 MCL이 다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컨서버티브의 반응을 잘하고 프로텍션을 잘하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 또 환자 바로 못 움직이고 뭐 스프린트를 해야 된다든지 뭐 목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아트로제닉 MCL 럽처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조금 더 안전한 이런 파이크러스트가 좋겠고요. 이것도 저희가 논문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 바루스가 했을 때 익스텐션만 타이트하면 당연히 포스테리어 쪽에 이제 스트럭처를 릴리즈하는 거고, 프랙션이 주로 타이트하면 이제 메디알, 슈퍼피셜 메디알이 이제 MCL을 주로 이제 주로 엔테리어 파트만 건드리셔야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안 되고요. 파이크러스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하고, 처음에 잘 만져서 타이트한 부분을 이렇게 펑처하게 되면 이게 크러스팅이 짜작짜작 소리가 나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한 번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언더 코렉션 하는 분위기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마지막에 가서 이게 늘어나 있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과감하게 절대로 릴리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익스텐션이 벌어지면 이제 포스테리어 라테럴 스트럭처를 이제 해야 되고요. 프랙션이 되면 되게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바루스에서. 처음에 이제 딥MCL까지 릴리즈하고 어느 정도 릴리즈 했는데도 이렇게 라테랄이 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플렉션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엔테리어 하프에서만 파이크러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쪽으로 한꺼번에 너무 건드리면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2008년에 그 어너러블 멘션 AS에서 상 받은 그 비디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사글짝 하면은 이렇게 맞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약간 언더 커렉션 돼 보이시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달에 진행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너무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크러스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렉션 컨트랙처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건데, 뭐 테크닉상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안 펴지는 경우에 이제 포스트리 클리어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도대체 우리가 포스트리 클리어링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만큼 펴지는지 이걸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해봤죠. 처음에 한 20도 정도 되는 것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했고, MCL 릴리즈만 잘해도 한 5도 정도가 교정이 되고요. 근데 PCL을 릴리즈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 2, 3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본 커팅하고 트라이를 넣고 조금 눌러도 약간 펴집니다. 그 정도 펴지나 2, 3도 정도는 3도 정도는 이렇게 펴지는 그런 그 스프링 리바운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펴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고, 여기서 포스티리어 클리어링은 생각보다 적은데, 이때는 이 논문 낼 때는 포스티리어 클리어링은 정말 캡슐 릴리즈 많이 왜냐하면 이 캡슐 릴리즈는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어서 이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퍼만 좀 제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는 그 포스티리어 릴리즈 캡슐 릴리즈에 따라서 뭐 10도씩도 쭉쭉 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일관적으로 어떤 루틴을 갖고 하는 것은 좀, 특히 이제 소프트 티슈를 다루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셔널 본 코팅을 하면 보통 예전에 알려지기는 2mm 커팅을 더하면 5mm가 더 늘어난다, 더 펴진다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균은 한 5도 내외입니다. 어디셔널 본 코팅을 하고 다시 이제 내비게이션을 재보면 한 5도 정도 펴지는 게 평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쭉 수치를 보시면 우리가 한 20도까지 플렉션 컨트랙션은 우리가 단계별로 릴리즈 했을 때 다 해결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20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프랙션 컨트롤을 보시면요, 이렇게 좀 다 하고 이제 프랙션 컨트롤 이렇게 남아 있죠. 한 15도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릴리즈를 이제 포스트리 클리어링 프로시저를 해야죠. 이걸 이제 빼고, 그다음에 커브드 오스티어톰은 이제 뒤쪽 스포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요 10도, 15도는 대개 요 포스테리어 캡슐러 릴리즈를 요 센터 쪽만 살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누르면은 조금 또 스티핑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메디라테랄 뭐 개수로 해도 다 날리면 안 되고 그 정도에서 요 정도만 하면은 잘 펴지고요. 조금 덜 펴진 것 같아도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피지올로지컬 렉시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오는 분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리커버텀식으로 되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5도 내외의 그 프랙션 컨트롤 남겨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TBR 얼라이먼트도 뭐 이거는 뭐 메저드 테크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말한 김에 조금 팁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TBR 얼라이먼트를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옛날에 뭐 세컨 토어를 갖다가 놓고 그다음에 메디알 조인트 라인 3mm, 3에서 10mm 메디알 쪽에 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고, TBR 크레스트 라인으로 이제 익스텐션 하는 분도 있고, 뭐 TBRS 엔테리어 텐던 프로젝션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앵클 조인트의 센터하고 그 프록시멀 조인트 센터가 축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BRS 엔테리어 프로젝션이 사실은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가 앵클 센터보다는 약간 메디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컨토다, 뭐 3내지 10mm 메디알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프록시멀 TBR의 센터하고 앵클 조인트의 그 센터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앵클 조인트 센터는 프록시멀 TBR 센터에서 약간 익스턴 로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앵클 센터에 맞추면 이 바로스 커팅이 되는 게 발생하죠. 보통 그래서 논문을 보면 뭐 심하면 뭐 5도, 6도까지도 바로스가 되기 있기 때문에 앵클 센터보다는 약간 메디알로 와야 되고 그것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TBRS 엔테리어 텐던의 프로젝션과 아니면은 TBR 크레스트 라인에 맞추는 이런 것들을 하면 비교적 그 아주 심한 범위, 오차 범위가 심하지 않은 아웃라이어가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술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처음에 자신이 먹거나 불편하면은 인트라메디얼리 가이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루틴을 한번 보여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환자가 오면 이렇게 이제 각도를 재서 이제 90도 90도 맞추고 이제 얼마큼 커팅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꼭 발구스 바라스를 찍어서 얼마큼 코렉션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필요 없다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꼭 찍어서 이 플렉시빌리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테크닉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근데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없고 막 픽스된 그런 디포미티라고 하면 사실은 갭 테크닉보다는 메저드 섹션을 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보여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정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커팅을 하죠. 로테이션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팅을 하고 이날따라 이게 잘 되는 날도 있는데 좀 안 맞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가급적이면 인터널보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범위에서 정하시는 게 조금 더 수술이 매끄럽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맞으면 이 TBR 그 커팅 라인에 맞게 이렇게 갭을 보시고 내가 이미지너리 라인 아까 물론 잰 것도 있지만 저런 가상 라인을 보시고 TBR 커팅을 거기에 퍼펜디큘러로 자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역시 TBR 커팅이 정확해야 되고요. TBR 커팅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뒤에서 봐야 됩니다. 꼭 가까이 보시지 마시고 뒤에서 머리 떨어져서 이 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발구스가 심해지는 거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약간 바루스가 더 많이 갔고 요건 그거 아니고 약간 뉴트럴 정도로 온 뭐 슬라이트 바루스 정도. 같은 에러를 범한다 그러면 슬라이트 바루스가 훨씬 환자들이 편해하는 것 같아요. 발구스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에러면은 슬라이트 바루스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심한 바루스는 아니라도요. 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는 발구스보다는 바루스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환자들이 좀 편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커팅 레벨을 정했으면 얼마큼 잘리는지 다시 한번 계측을 하고 이 핀을 받고 이제 커팅을 하는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서 얼라이먼트 로드를 놓고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까이서 좀 한두 걸음 뒤에서 이렇게 좀 보셔야 이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뒤에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이 된 상태에서 이게 뭐 평소에 잘 안 쓰는데 뭐 사진을 찍은 뭐 한번 동영상을 해서 2mm 메디 약간 타이트하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이거 할 때하고 약간 좀 뭐 할 때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mm 내외에는 좀 억셉트 하는 거고요. 뭐 익스텐션 잘 되고 이 정도에서 억셉트를 합니다. 그냥 뭐 더 뭐 파이크로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 넓음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익스텐션 메커니즘을 리덕션을 하고 해야 되느냐 빼고 해야 되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논문에도 보면 여러 문헌에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이 정도의 렉서티 한 2, 3m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렉서티가 있어야 ROM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시도가 나왔지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얼라이먼트가 되겠고요. 로테이션 괜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서로 배척하기보다는 서로 차용을 해서 좋은 장점들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본인 것을 만들어야 훌륭한 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